어머니 시집 보내는 격. 정말 보기 좋고 마음이 행복하구나. 아들이 혼인한 후 어머니 곽씨 부인은 흐뭇한 눈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으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들 곽생을 고이 길러 18살에 가정 꾸리는 모습을 보노라니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곽씨 부인은 지금까지 수절하고 산 보람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슬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금실이 좋았습니다. 마치 비둘기 하나가 구구구하면 다른 하나가 꼬꼬꼬 대꾸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부부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곽씨 부인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저승으로 간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이도 나를 지극히 아껴줬지. 밤에는 뜨겁게 사랑했고, 혼잣말로 회상하는 곽씨 부인은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였지만 아직 나이 38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욕구를 견디기 힘들어 이따금 밤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곽씨 부인은 아침에 밥을 먹다가 멍한 눈으로 다정한 아들 내외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들 곽생이 돌아보고 물으면 곽씨 부인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황급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아들 곽생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결혼한 뒤부터 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자주 눈물을 보이고 외로워하시는 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인가 봐. 내가 더욱 효성을 다해야겠어. 곽생은 애처로운 마음에 정성을 다해 어머니께 효도했으나 그럼에도 어머니의 외로워하는 모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뭔가 깨달은 듯 탄식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마음이 변해 시집 간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는 말이 생긴 것도 까닭 있는 일이구나. 곽생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어서 그런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입장을 더 헤아리며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곽생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당분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가을의 어느 날 곽생은 송이버섯을 따러 산행에 나섰습니다. 곽생은 지난해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송이를 발견하여 많이 딴 일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 곽씨 부인이 귀한 버섯을 구해왔다고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곽생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송이를 대량으로 땄던 곳이 어디였더라? 곽생이 송이를 찾아 이리저리 살필 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함을 느낀 곽생이 고개 들어 앞을 보니 저 멀리서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안 죽었구나. 곽생은 두려움으로 인해 얼어붙은 듯 꼼짝 못하고 벌벌 떨었는데 갑자기 근처에 한 산내가 나타나서는 붉은 보자기를 아래 위로 펄럭이며 연신 휘휘 휘파람을 불어댔습니다. 그러자 달려오던 호랑이가 멈칫하더니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내는 비로소 안심이 됐는지 털썩 주저앉으며 곽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범이 물러갔네 그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둘 다 호랑이 밥이 될 뻔했구려. 알고 보니 산에도 송이를 따러 왔다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물리치기 위해 급히 붉은 보자기를 펄럭인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한숨을 돌리며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호랑이는 불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다음으로 불처럼 보이는 붉은 것을 무서워한다네. 그러므로 호랑이를 만나면 붉은 보자기로 불이 타오르듯 아래 위로 흔들며 휘파람을 불면 호랑이가 도망가기 마련이지. 따라서 산에 갈 때는 반드시 붉은 보자기를 준비해 허리에 차고 다녀야 하네. 그렇군요. 여러모로 정말 고맙습니다. 곽생은 생명의 은인인 사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곽생이라고 하옵니다만 어르신은 어디 사시는 누구이신지요? 저 건넌 마을에 사는 최가이고 가끔 약초를 캐러 다닌다네. 지금은 가을이라 송이를 따러 온 것이고 자제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식도 없이 작년에 아내가 죽어 짝 잃은 신세가 됐다네. 나이는 40이고 최 씨는 올해 39살이 된 곽생 어머니보다 한 살 많은 가난한 호랍이었습니다. 곽생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내 목숨을 구해주셨고 마침 홀몸이시니 새아버지로 모시면 어떨까? 하지만 곽생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이나 외가가 모두 양반으로 행세하는데 어머니가 시집가겠다고 할 리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눈도 있으니 그건 어렵겠구나. 곽생은 최 씨를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어머니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 씨의 주소만 알아두고는 살짝 말을 흘렸습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 어머니는 지금 39살이십니다. 어르신은 생명의 은인이시니 제가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곽생이 일어서자 최 씨는 자기가 딴 송이를 모두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니 반찬으로 해드리게. 아닙니다.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곽생은 몇 번이고 사양했으나 최 씨는 기어코 곽생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날마다 송이 따는 게 일이라네. 그러니 어여 가져가게. 거듭 권하시니 염치불고하고 그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으며 곽생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말에 곽 씨 부인은 참으로 다행이고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아들 곽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분은 부인도 자식도 없는 외로운 처지이니 우리 집 사랑해 모시면 어떨까요? 곽생이 뜻밖의 제안을 하자 곽 씨 부인은 잠시 침묵한 채 아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호라비를 집으로 데려오면 남들이 이상히 여겨 수군거릴지 모르겠지만 너를 살려준 은인이라고 한다면 욕할 거리가 되진 않을 테니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생은 다음 날 최 씨 집으로 달려가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마침 저희 집 사랑이 비어있기에 그리로 모시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최 씨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으면 염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아직 기력이 좋아 집안일을 도울 만하고 또 혼자 살기 무척 외로우니 자네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무한한 영광이겠네. 최 씨가 반색하자 곽생이 약속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방을 수리한 후에 다시 와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곽생은 집으로 돌아가 헛간처럼 쓰던 사랑방을 깨끗이 도배하고 곧 최 씨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드님의 요청을 염치 없이 받아들여 이렇게 왔고 신세 좀 지겠습니다. 최 씨는 곽 씨 부인에게 정중히 인사했고 이로써 기묘한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곽 씨 부인은 최 씨에게 호감을 느끼긴 했으나 아들의 은인이라는 생각 외에 남남 사이인지라 서로 서먹서먹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장인 생신이라 아내와 함께 오늘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곽생은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하루만 직접 식사하여 잡수셔야겠다고 부탁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어머니께서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곽 씨 부인은 곽생이 최 씨를 데려올 때 어렴풋이 아들의 속셈을 짐작했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인 생신에 아들 부부가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없으므로 허락했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염려 말고 다녀오너라. 아들 부부는 그 직후 출발했고 저녁이 됐을 때 곽 씨 부인은 밥을 지어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급히 일어나 밥상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어쩌면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최 씨의 뜻을 담은 말에 곽 씨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와서 어머니의 기색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곽 씨 부인 얼굴에 생기가 넘쳐 고독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최 씨도 시종 싱글벙글 행복감에 넘쳐 보였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어머니는 최 씨가 있는 사랑방으로 잠자리를 옮겼고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어머니 시집 보내는 격이란 말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경우에 쓰이게 됐다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